자, 2월 발제자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리드해 주시는 생활선명상센터의 박희성 교수님이십니다. 주제는 데일 브레더슨의 늙지 않는데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대화님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정진여일 하셔가지고,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2월 금년도 생활선명상 명상지도사 모임에 2월 첫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텍스트는 이 늙지 않는 내라는 책입니다. 책은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은 책이에요. 제가 우연히 금년 1월 초에 정초에 조금 시간이 나서 교보문고를 좀 갔다가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보니까 이 늙지 않는 뇌라는 책이 있길래 잡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당히 일상에 유익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갖고 와서, 책을 잡으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학술적인 내용도 들어있어서 조금 읽기가 그랬는데, 조금 진도가 나가니까 생활에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모임에서 좀 이 책을 추천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책은 이제 이 표지가 이런 책이고요. 내용을 바로 들어갈게요. 저자는 이제 데일 브래더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매 전문가랍니다. 신경과학자로서 미국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독일의 연구소하고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비교적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유명한 치매 전문가입니다. 무서운 치매가 노화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예방 내지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마 주변에 아마 누구든지 그 주변에 치매를 겪으시는 분들 다 아마 보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분들이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럴 때 참 안타깝죠.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현대의학의 연구 성과나 또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하거나 예, 속히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자는 우리 인간이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젊은 뇌,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이제 전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 저작권이 좀 걸려 있는 문제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책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책을 한 권씩 구입하자는 말씀도 드렸고 저도 책을 구해서 저는 이제 총무장 선생님께도 선물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선물할 만한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반님들 꼭 구해가지고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저도 오랜만에 요즘은 거의 이제 이북을 보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 책을 보는 즐거움을 느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저자가 책에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젊음과 활력이 차지하던 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경험과 지혜로 대체가 된다. 그렇죠. 이 거래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정보의 맛 교환이며 교환율은 곧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노화가 돼 가는 거죠. 아무래도 건강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쇠퇴하는 그런 노화 속도가 있는 거죠. 노화 속도는 천차만별이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역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0살에 벌써
일은 되어 보이고 자기 휴대전화 번호조차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 그렇죠. 이건 아마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가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인데, 이, 그, 그 어떤 외모도 제가 우리 그 어린 시절의 친구나 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그 선후배들을 이렇게 만나서 가끔 볼 때 보면 이 나이도 사람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노화가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젊고 건강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몇 년 전부터 뇌의 노화에 맞서는 수단과 전략이 대폭 발전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제 저자의 의견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뇌를 보살피는 방식을 몇 가지만 바꿔도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진다. 새로운 정보도 금세 배우고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노화 속도를 관리하는 뇌를 좀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기억력도 선명해지고 뇌의 노화 속도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금세 배우고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향상이 된다. 참 좋은 거죠. 게다가 이런 능력을 100세 혹은 그 이상까지 유지할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 명상 지도사 도반님들께서도 좀 필히 숙지하셔가지고 명상을 안내할 때 이런 내용을 같이 하시게 되면 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협풍이냐고 말하겠지만 놀랍게도 진짜다. 나는 그런 사실을 알리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려고 한다. 이 브래더슨이라는 이 저자는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치매 연구나 치매 치료는 이거는 나이가 들면 을에 치매가 오는 것이다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적정한 수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리고 그런 알리는 운동을 지금 이 양반이 하는 책의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뇌의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뇌의 노화는 불가피한 일이며 신경질환은 부모로부터 불리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생기는 것이니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대답을 들을 확률이 가장 높다.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왔다 그러면 아유 그거는 유전자나 또는 운명이다.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받아들이는 거죠. 아직은 소수이지만 인간이 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의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운명으로 치매가 오면 치료 불가능한 것을 그렇지 않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들이 늘고 있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브래더슨이라는 이 의사 선생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일 가능성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단계에서도 간단한 혈액 검사로 병의 조짐을 발견하는 황금기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의학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병의 조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알기로는 우리 여기 의정부에 우리 그 나영채 거사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이런 그 조기 발견 이런 것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번에 저인데도 와서 한번 검사를 권유를 해가지고 제가 검사를 한번 받은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황금기라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 이후 발병에 영향을 준 요인도 찾을 수가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병의 진행을 막고 증상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마침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기초적인 원리가 밝혀진 덕분에 이제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게 됐다. 그러니까 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고 병의 원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현대 의학이 상당 부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에 여전히 대다수는 인지기능 저하를 피할 수 없는 일로 여기며 치매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매는 운명이고 결정된 그런 미래라는 생각들이 다수가 이런 견해에 있다는 거죠. 주변에 암을 이겨낸 생존자는 한 명쯤 있어도 알츠하이머 병을 이겨낸 생존자는 없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하지만 비밀을 하나 알려주자면 알츠하이머 병 생존자도 있다. 나는 그런 생존자를 아주 많이 알고 있다. 이제 이분은 이 알츠하이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에, 이 병에 걸려도 그걸 치료해서 어, 나은 사람도 이제 알고 있다. 이게 자기 전공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정확히는 2012년 나이가 들면 노화가 자연히 일어나고 노화가 일어나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과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을 잃는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한번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뭐 늙어가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당연히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이가 들면 자신을 잃는 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고들 다들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노화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문제들의 치료 수준은 지금도 전 세계인의 목숨을 무참히 빼앗는 심장질환, 암, 당뇨병의 치료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아주 멀긴 하다. 그러니까 이 치매의 치료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하지만 심장질환과 암, 당뇨병처럼 뇌에 생기는 문제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되도록 일찍 시작해야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늦게 적용해도 효과가 있는 방법도 있고, 최후의 보루도 있다. 여러 방법으로 신경퇴행 질환을 예방하고 늦추고, 심지어 환자가 병에서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병이나 암, 당뇨병처럼 뇌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제 치료하거나 아, 진전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나와 동료들은 마침내 알츠하이머병, 이제 요 알츠하이머병의 정의는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치매라 그랬죠, 치매. 알츠하이머 병의 실체가 지금껏 의과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이 브래더슨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배운 그런 정상과 달리 지금 이제 이 알츠하이머 전문 연구자로서는 상당히 진전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치료 방법도 표준이라 여겨지는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빠진 인지 기능의 회복을 뜻하는 리코드 프로그램. 이제 요 리코드 프로그램은 이 브래더슨이 자기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누가 이걸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이 리코드 프로그램을 뭐랄까 홍보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을 하면은 이걸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오면 좋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눈에 좀 거슬리긴 하지만은 뭐 전문가로서 자기가
치매 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좀 알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는 알츠하이머의 종말과 이제 요 브레더슨의 저서입니다. 저서. 알츠하이머의 종말과 그 후속으로 쓴 알츠하이머병 종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혹시 주변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을 또 집안에 그런 유전자, 그런 내력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해가지고 한번 미리 스터디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서 리코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경퇴행 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폭넓게 설명했다. 현재 Z세대라면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걱정할 필요도 없으리라 예상한다.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밝혀졌고 그 방법을 따른다면 사실상 모두가 그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희망적이랄까. 미래에는 이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대한 것을 치료하는 우리 그런 어떤 의학적 진전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분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10년 또는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병이 계속 진행되도록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치료를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늦게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리코드 프로그램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소중한 이들을 알아보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하는 능력과 스스로 돌보는 능력, 주변 세상과 의미 있게 교감하는 능력도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이 치매 병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치료를 늦게 시작할수록 이거는 이제 아주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늦은 발견, 치료의 늦은 착수가 늦을수록 개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치매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개선 효과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도 부분적 회복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늦은 발견, 늦은 치료는 부분적인 회복 까지만 가능하다. 이제 빠른 발견, 빠른 치료는 완전한 회복으로 갈 수 있지만 이제 늦으면 어렵다는 거죠. 또한 병이 더 많이 진행된 후에 시작하는 치료는 더 광범하고 까다롭다. 늙지 않는 뇌는 인지기능이 가파른 내리막길 초입에 선 사람들, 아직 그 위험한 길을 피할 기회가 있는 수많은 이를 위한 책이다. 그 내리막길도 미끄러져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내리막길의 중간쯤에 이른 사람들은 길을 거슬러 올라올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내리막길과 아예 마주칠 일이 없도록 뇌 수명을 늘려서 평생 늙지 않고 활기찬 뇌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면이 좀 매력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뇌의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가 숨이 멎을 그 순간까지도 이 뇌가 늙지 않고 성성하고 활기찬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는 면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책을 우리가 저는 나이가 들으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젊고 더 현명한 뇌다. 더 젊고 더 현명한 뇌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뇌를 보호하지 않고 기능만 향상시키는 것은 쉽다. 그러니까 뇌 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뇌를 보호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령 코카인, 설탕, 에드럴, 에드럴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그 마약성 의약품이더라고요. 에드럴은 단기간에 뇌 기능을 높이지만 그 대가로 뇌를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건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코카인이나 마약, 설탕 같은 당 같은 거는
단기간에는 뇌 기능을 높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스트레스나 복잡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단 것이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걸 당길 때 뭐 초콜릿이나 이제 사탕 같은 것들을 이제 먹어주면은 그게 뇌 기능을 높이는데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뇌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뇌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생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길이다. 뇌의 특징 중 하나, 뇌의 문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슬쩍 시작된다는 것. 자, 이게 참 이제 저자가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뇌는 어,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경우 이제 이 리처드 파인만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 사람이 이제 원자폭탄 개발에도 참여한 아주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이제 물리학자라 그러죠.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도 가끔 이 파인만 얘기를 하셨어요. 파인만을 좋아하고 파인만 책도 보시고 또 법문에서 파인만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파인만의 경우 파인만은 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실을 스스로 눈치채는 능력도 잃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거는 이제 실례인데 이 저자가 이 파인만의 사례를 이제 소개하면서 파인만이 이제 어떤 실수로 뭘 깜빡했는데 자주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런 깜빡하는 실수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기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면서 이 뇌라는 것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래. 예, 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우리는 뭔가 멍청한 일을 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내의 노화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원래 기억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이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령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거나 자기 차의 번호를 잊어버린다거나 또 휴대폰 번호를 잊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이게 치매 증상에 나타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뭐 좀 건강이 안 좋으면 잠을 내가 못 잤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생각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원래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나이 들면 원래 고혈압 환자가 된다거나, 나이 들면 원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도 한다. 이러한 질병이나 증상은 모두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는 징후인데, 그 기저 문제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요즘은 이제 현대의학은 그렇다는 거죠. 나이 들면 다 겪는 일이라는 착각, 치매는 위장식력이 뛰어나다. 죽음의 신이 광대처럼 꾸미고 찾아온 병이 치매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치매가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는 거죠. 이게 가까이 다가와도 자기가 그걸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잘 살펴줘야 돼요. 스스로 늙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다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료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열쇠를 깜빡할 때, 지극히 건강한 사람들도 겪는 일이다. 두통이 있다고 전부 뇌종양이 아니듯이 기억력과 집중력, 추론 능력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치매가 진행 중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사소한 일이라며 웃어 넘기고 지내는 동안 신경세포 간에 전기 신호나 화학적 신호가 오가는 접점인 시냅스 구조와 기능이 처음에는 하나 둘 얼마 후에는 수십 개, 나중에는 수백 개씩 무너진다. 결국 더 이상 웃고 넘길 일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는다. 이제 이게 이제 치매가 아주 위험한 병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서히 이제 병이
깊어간다는 거죠. 자, 이 책의 이제 목차입니다. 이 책의 목차가 일, 이제 젊고 현명한 뇌, 두 번째, 뇌를 젊게 만드는 것들, 이제 뇌를 넓게 만드는 것들, 이제 뇌를 넓게 만드는 것은 설탕, 독소, 오염물질, 유전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세 번째, 넓지 않는 뇌의 특징. 이제 넓지 않는 뇌는 기억력이 이제 또렷하고 그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추론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도 그것이 활발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이제 넓지 않는 뇌의 특징이다. 네 번째는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의 위험. 이제 이러한 병들을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보다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한번 가면은 엄청난 많은 비용이 이제 들게 되고 치료비가 이제 천문학적이어 가지고 제가 아는 분 보니까 그 미국에서 병이 걸리면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도저히 그 병을 치료하는데 수술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이제 병이 생기면 한국에 교포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이러듯이 이제 이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런 병이나 병의 치료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부 이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이나 이런 그 어떤 약 같은 것이 전부 이윤 중심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 일곱 번째, 내가 좋아하는 식생활. 여덟 번째, 내가 좋아하는 운동. 아홉 번째, 회복을 위한 휴식. 열 번째, 뇌의 유연성을 자극하는 시도. 열한 번째, 독성 물질 사이에서 살아남기. 12번째, 미생물과의 공존과 대립. 13번째, 미리 보는 뇌 건강의 미래. 14번째,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처방전.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책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100세 인구가 약 75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75만 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100세 인구, 100세 인구 뭐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보편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눈 감는 날까지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자기 스스로를 챙기고 남에게 신세를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남이란 게 결국 뭐 가족이 가장 가깝죠. 이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치매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100세에도 건강한 뇌의 특징을 보니까 선명한 기억력,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 이제 이 100세까지 기억력이 건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또 뭐 AI 같은 걸 배우는데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이제 쉽게 재미나게 도전하고 실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배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고도의 추론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웃 관계나 친구 관계나 도반 관계를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 정신적, 육체적 창의성. 이제 우리 뇌를 늙지 않는 뇌로 만들려면 뇌가 좋아하는 식생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뇌를 늙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첫째는 뇌가 좋아하는 식생활은 채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강조를 해요. 이제 제가 이 책의 상당 부분 공감을 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방향하고 같은 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뒷부분에 가면 이분도 이제 명상을 도입해요. 명상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서 얼마 전에 이제 영덕군에 영덕 군수님 군의장 또 거기 이제 실무자들에게 그 장육사의 나홍 선명상 치유센터를 이제 우리가 운영하게끔 해달라고 제안을 할 때 그 제안 내용 중에 하나를 이걸 넣었어요. 즉 영덕군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가 이제 제안을 넣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뭐 시골에는 거의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상당 부분 치매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쨌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명상 또 운동 같은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거죠. 첫째, 이제 내가 좋아하는 식생활은 채식, 심장질환이나 심장발작, 뇌졸중 위험을 저하하려면 이 채식이 좋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신선한 채소, 다양한 색소의 채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일, 신선한 과일, 콩류, 견과류 등이 이제 음식이 이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또 신선한 생선류, 풀을 먹고 자란 닭과 소고기. 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공 처리된 게 아니라 풀, 예, 자연적인 그런 어떤 육고기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C 등 필수 영양소도 이분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체중 유지. 적정 체중 유지는 이제 비만이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만은 염증 수치가 늘어나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비만은 이 치매로 연결되는 하나의 굉장히 빠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위장 기능,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장에 미생물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소화가 잘 되고 염증을 이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염증과 연결이 되는데 염증이 늘어나고 만성 염증 상태가 돼가지고 몸에 염증 수치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뇌에 치명적인 이제 독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관리.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트레스나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곧 염증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뇌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또 적정한 수면, 그다음에 술과 담배 끊기. 이제 여기 이 선생님은 이 술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앞으로 저는 뭐 술을 즐기지는 않는데 이 술은 정말로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산음료도 이것 마찬가지로 아주 뇌에 아주 치명적이다. 그래서 녹차로 바꾸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불교의 이 절에서 드시는 음식이 상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삶의 이유,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웃을 돕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활동, 이제 보살행위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 목적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결국은 삶이 정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활기를 유지하려면 서원을 세우고 그걸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보살적 서원 행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멀리하기. 이제 현대 사회는 뭐 패스트푸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햄버거라든가 피자 이런 것들은 특히 통조림, 또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 치킨 너겟, 인공 맛을 내는 크래커 등 이제 원재료를 변형시킨
변형시킨 식품, 초강식품, 가공식품 내지는 초가공식품은 이 뇌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이다. 또 과도한 탄수화물은 이 탄수화물은 이제 과도해지면 이게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염증과 인슐린을 촉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또는 과도한 탄수화물, 그다음에 당 이런 것이 이제 뇌에 치명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장 건강의 중요성. 아까 장 건강은 이제 이게 염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뭐 헬리코박테리아균이라든가 적정한 미세 세균들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얘기한 게 특이했어요. 전문의의 진단 하에 하루 동안 첫 식사에서 마지막 식사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이 제한을 해서 하루에 적정한 공복 시간을 가져서 뇌 건강한 그런 또는 그 염증 세포를 요 기간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헐적 단식 하루에 한 번은 10 내지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뇌의 노화와 알츠하이머병, 부추기는 에너지 부족은 과도한 에너지에 비롯된다. 단순 탄수화물을 너무 빨리 분해해서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면, 그러니까 갑자기 탄수화물이 확 이렇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강하게 그 넘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슐린의 저항이 생기고 케톤 형성이 케톤은 이제 하나의 효소 같은 건데요. 이게 중단이 되면서 포도당과 케톤이 골고루 활용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제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이게 섭취가 되면 이런 장애가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에게 염증도 더 유발시키고 또 뇌에도 치명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 치매는 여러 질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값비싼 치료제가 아니라 운동이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에요. 뭐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인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값비싼 약이나 이런 것이 답이 아니라 어, 지속적인 운동이 이제 그래서 뇌 수명을 보존하는 유산소 운동. 여기서는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등산, 조깅,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줄넘기, 춤 같은 계단 오르기 등이 이제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다. 이건 전부 다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걷기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의 그 주장 견해에 비추어 보면 걷기는 운동으로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박수와 호흡수를 높이는 운동, 뭐 아주 연로해가지고 걷는 것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뭐 하는 수 없지만은 조금 더 젊으면 계단 오르기라든가 계단도 이제 한 칸을 오른 게 아니라 두 칸, 세 칸을 한꺼번에 오르가는 그래서 심박수와 호흡 지수를 이렇게 확 짧은 시간에 확 끌어올리 혈압 지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과 또 그걸 낮추는 운동을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키우는 근력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든 상황에서 스쿼트를 하거나 발굽혀야 한다든가 철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그런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그것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자극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회복을 위한 휴식.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이제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을 적정 수면으로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9시간 이상 자면은 치매에 위험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7시간, 8시간 안에는 숙면이 중요하대요. 이제 우리가 잠을 자다가 한두 번 깨게 되는데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합니다. 이 숙면과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TV 이런 라디오 같은 전자기기나 와이파이를 끄고
그걸 밤에는 어둡게 해서 이제 숙면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규칙적인 이제 잠자리와 기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한 두세 쪽에 걸쳐서 명상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이제 명상이 뭐 약간 그 미신적이고 이제 종교적인 걸로 이해했는데 자기가 어, 아는 그 명상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는 하버드대 유명한 교수가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쭉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명상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분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면서 자기 환자들에게도 명상과 요가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 지도사 도반님들도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제 치매 예방 요법을 쭉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저는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온 그 선명상 치유센터가 되면은 이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거를 명상과 연결시켜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관계 효과, 이제 인간관계를 말하죠. 좋은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간혹 보면 명상이나 수행을 한다면서 산 깊은 곳에 이제 홀로 수행하는 분들이 들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늘 그 경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명상을 하더라도 그 좋은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인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이 곧 좋은 자극이 되고 사회적인 뇌가 개인적인 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성 속에서 뇌와 인지 기능이 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외로움은 좋지 않다. 이제 홀로 외로움을 타는 것은 뇌 건강, 정신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강 건강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강에 예를 들면은 염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 염증이 가장 가까운 뇌와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인지 기능이나 뇌의 치명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구강에 염증이 있거나 충치가 있거나 이러면 이걸 빨리 치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비슨 박사가 제시하는 7가지 수칙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7가지로 핵심적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채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생활. 그러니까 이 채식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 그 단백질이 이제 콩류에서 나오는 단백질도 있잖아요. 육식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채식,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힌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하자. 이분은 굉장히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날이 춥고 이러면 움츠러들고 밖으로 안 나가 싶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지 말고 매일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수면과 숙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제 명상 요가 같은 걸 추천하고 있고요. 뇌 자극, 두뇌 훈련, 사회적 관계 학습.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공부하는 거, 또 독서, 글쓰기 이런 것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창조적 에너지, 두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퀴즈 풀이라든가 뭐 낱말 맞추기, 게임 이런 것들 뭐 하다못해 고스톱 같은 것도 바둑, 장기 이런 것도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뇌를 이제 계속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독, 염증 등 체내 독소의 해독. 그러니까 이 염증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은 이 만성 염증을 굉장히 이제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만성 염증은 뭐
이 치매뿐만 아니죠. 모든 우리 그 인체에 그 일종의 독이니까 염증을 잘 다스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 살면은 공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좋은 산소,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 보충제의 활용, 이제 일종의 영양제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식품들을 좀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곱 가지가 우리 브레더슨 박사가 추천하는 늙지 않는 뇌를 위한 일곱 가지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540페이지나 달하는 그 장장 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발제해 주신 우리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좀 책이 좀 두껍죠.